검찰 6급 직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연말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개인 비리 의혹이 드러나 원대 복귀 조치를 받고 돌아갔는데 돌연 자신이 해온 감찰활동 내용을 폭로하며 청와대를 공격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실세의 비위 첩보를 묵살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폭로 전에 전형적인 공식을 따른 셈입니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제보하는 형태로 폭로 전국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올랐던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는데 묵살됐고 고건 전 총리의 아들과 민간은행장 동향 정보도 수집했다는 주장이 김 수사관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민주당 출신 우재창 전 의원에게 커피 머신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이 미꾸라지, 불순물, 유전자 등의 단어를 써가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윤영찬 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에 와전된 소문을 재탕한 첩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수사관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검증되지 않은 첩보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첩보 수집 과정에서 묻혀서 가져온 불순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수사관은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수요일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감찰 활동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청와대와 6급 검찰 수사관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치권도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당은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비위 첩보 묵살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에게 직무유기를, 조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청와대는 책임져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급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한국당의 임 실장과 조 수석 고발로 김태우 폭로의 진실은 결국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국의 내관이 돼버린 김태우 폭로 사건은 해를 넘겨서도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